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제작하네요. 한 3개월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동영상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식 얘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귀찮아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고 보라고 참고하라고 이렇게 링크를 시켜줬는데 불특정 다수 구독자들이 늘어날수록 구체적인 종목이나 투자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그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두 명씩 10명씩 이렇게 계속 구독자가 늘어서 마냥 손 놓고 있기에는 구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오랜만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의 제작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투자는 이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본인 스스로 책임과 판단으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사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고 그리고 보는 사람도 이 종목들을 꼭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큰 틀은 이제 미국 주식에 관한 얘기인데 미국 주식을 이제 달러를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국내 원화로 국내에서 그러면 최대한 미국 주식 비슷한 투자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이 연금 펀드 계좌 내에서 미국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국내 연금 펀드 계좌 내에서 미국 주식 ETF, 미국 주식 개별 종목을 직접 살 수는 없습니다. 연금 펀드 내에서 이제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를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현재 30살이라고 그러면 이제 정년퇴직을 60세에 하는데 물론 그 뒤에 더 연장될 수도 있겠죠. 차후. 하지만 60세에 이제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고 지금 30세 직장인이 30년 동안 연금 펀드 계좌에서 미국 주식 ETF를 매매했을 때 수익률과 투자 총 금액이 얼마나 될까? 이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헛된 상상이 아니고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상상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전 제가 작년 12월 아니면 올 1월에 올렸던 이 QQQ 미국 ETF죠. 나스닥 기술주 ETF QQQ의 수익률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나중에 그 동영상 링크 시켜 드릴게요. 자, 미국 주식형 펀드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펀드의 10년 기간 누적 수익률입니다. 누적 수익률 퍼센트. SPY VOO SPY와 VOO는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입니다. 자산 운용사가 다르고 펀드의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비슷하죠. 거의 1년, 3년, 5년 1년, 3년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수익률이. VOO는 ETF의 창시자 그 뱅가드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죠. S&P 500 지수 추종의 대표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 그 외에 그 IVV도 있는데 차이는 운용 수수료 차이입니다. 운용 수수료가 VOO가 좀 더 싸요. 0.03% 할 거예요. SPY가 0.04% 정도 할 거고 운용 수수료. 국내 주식형 ETF의 수수료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운용 보수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ETF를 하더라도 미국 주식 ETF를 하는 게 낫습니다. 장기간 한 10년 투자한다 그러면 운용 수수료 차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국내 ETF하고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의 기본은 일단 절세를 해야 되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수익률은 뭐 그 뒤에 고려할 만한 거예요.
하지만 뭐 보통 사람들은 수익률을 제일 중요시하게 보죠. 지금 우리는 이제 이 30년 투자를 할 겁니다. 30년 투자. 그리고 QQQ가 나스닥 기술주 추정하는 ETF입니다. QQQ가 수익률이 제일 좋네요. 그죠? 1년, 3년, 5년, 10년 수익률도 18.12%네요. S&P 500 지수 추정하는 것보다 수익률은 더 좋습니다. 대신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때 그 동영상에도 올려놨지만 나스닥 버블 이후로 쭉 내려가다가 한 14년 만에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심한 편이에요. 이제 그 개인연금 펀드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직장인들, 근로소득자들 연말 정산을 하거나 혹은 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5월 종합소득세를 이제 낼 때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많이 하죠, 그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 펀드 내에서는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앞전에도 언급했지만 개인 퇴직연금 IRP 내에서도 이 3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그래서 도합이 700만 원. 700만 원을 가지고 월 적립식으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바로 살 수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최대한 SPY 부 QQQ 비슷한 펀드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로 비슷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펀드를 투자해보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 대표적으로 이 4개 정도 소개를 합니다.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 QQQ를 매달 이제 한 주, 2주씩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데 QQQ가 어떤 개별 종목이나 이 원자재 ETN 혹은 뭐 해외 선물 수익률보다 QQQ 수익률이 지난 1년간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트레이딩을 잘 한다고 그래도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ETF 하시면 됩니다. 그 고달픈 트레이딩보다 ETF 하시면 돼요. 그러면 SPY 부 QQQ 비슷한 이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펀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킨덱스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 아리랑 미국 S&P 500, 이 H가 되어 있는 것은 환해지,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H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환노출입니다. 환노출. 그래서 저는 환노출을 선호한다 그랬죠. 장기적으로 이 환율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리랑 미국 S&P 500, 아리랑 미국 나스닥 기술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요 둘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익률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운용 기간이 1년 안팎이기 때문에 3년, 5년, 10년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키움증권 MTS에서 자료를 따왔는데 10년 기간 누적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까지 1년 기간 누적 수익률은 와이드모트 가치주가 22.77%, 아리랑 S&P 500이 14%, 이건 뭐 SPY 부 비슷하게 따라가지고, 그죠? 나스닥 기술주가 33.07%,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21.3%. 이게 이제 10년 기간을 이렇게 쭉 잡으면, 요 두 개는 S&P 500 지수 거의 따라가고, 그러니까 부나 SPY 따라가겠죠, 수익률이. 요 두 개는 거의, QQQ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1년 수익률이 이랬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SPY나 QQQ보다 수익률이 더 좋네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연금 계좌하고 IRP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연금 계좌에서는 이 4개 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에서는 IRP는 저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7대3으로 비율 조정을 강제 조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IRP에서는 요거는 살 수 없어요. 요거. 그리고 요것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변동성이 강한 이런 것들은 살 수 없습니다. 아마 이 파생상품 합성 비율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IRP에서는 이런 두 종목은 살 수 없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30년 동안 연금 펀드와 IRP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 현재 30세 회사원이고
정년퇴직 60세까지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달 개인연금 펀드와 IRP 계좌에서 요 세 종목을 30년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수익이 증가했을까? 단 이제 IRP 계좌에서는 이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를 7대3으로 맞춰야 되고,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킨덱스 와이드모트 가치주는 살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700만원 전체를 요 세 종목에 고르게 투자한다고 했을 때 30년 뒤의 수익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7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그 금액을 요 세 종목 3으로 나눴을 때 매월 납입금은 194,400원. 자, 194,400원으로 요 세 종목을 매달 사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뒤에 원금이 이렇게 됩니다. 원금은 일단 똑같겠죠. 요 세 종목 다 6,900만원이네요. 그죠? 근데 이제 수익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자, 아리랑 S&P 500은 스파이의 연평균 수익률에 맞춰가지고 12%.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이게 1년 수익률이 14%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30년을 잡고 12%로 약간 낮게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12%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킨덱스 와이드모트 미국 가치주는 이 모트가 해자란 뜻이죠. 해자. 중세 유럽의 성이나 그런 데서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 주변에 연못을 파뒀죠. 그죠? 해자라 그럽니다. 와이드모트 미국 가치주는 아까 1년 수익률이 22.77%라고 그랬죠. 하지만 이걸 30년으로 쭉 잡았을 때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S&P 500 지수 비슷하게 15%로 연평균 수익률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타이거 미국 나스닥 벳도 아까 QQQ가 18%라고 그랬는데 그 QQQ에 맞춰가지고 18%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익금, 원금 따로 이 수익금만, 이 원금에 대한 이 수익금만 얼마나 되냐면 네이버 복리 계산기에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보시면 돼요. 매월 납입금을 194,100원으로 잡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마이크를 손에서 놔야 돼서 약간 불편하네요. 네이버 복리 계산기에 매월 납입금을 194,400원으로 잡고 30년 넣고 연평균 수익률 12% 월 복리로 이렇게 넣으면 30년 동안 아리랑 S&P 500은 수익금이 6억 1,600만원이네요. 6억 1,600만원이 되고 와이드모트 미국 가치주는 연평균 수익률 30년 동안 15%로 잡았을 때 12억 9천만원이네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수익률이 가장 좋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27억 1,400만원입니다. 원금 따로 수익금만 이렇습니다. 수익금만. 그리고 비과세예요. 이 비과세는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상상해보라고 비과세로 적은 게 아니라 실제로 비과세 됩니다. 연금 펀드 계좌 내에서 IRP 계좌 내에서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대신 이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겠죠. 5.5%. 자, 이 숫자들을 보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개별 종목 발굴하느라 고생하지 말자. 개별 종목 저도 해봤지만 결국 이 QQQ보다 수익률 떨어집니다. 한두 번 팔아가지고 10% 20%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돈 다시 투자하다가 또 다른 종목 발굴해가지고 투자하다가 물리고 손절하고 나오고 결국 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ETF 수익률을 못 따라갑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주식 투자 해본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걸 못 참죠. 1년 참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30년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연금 펀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장기간 강제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55세 이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30세라 그러면 적어도 25년 강제저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결론은 개별 종목 발굴하느라 고생하지 말자. 개별 종목 발굴해봤자 재무제표 봐야 되고
기업 분석해야 되고 피곤합니다. 그죠? 그리고 매수하면 또 하루 종일 MTS 쳐다보느라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월급 들어오는 대로 자동이체 두고 매수하자. 그리고 고점 저점도 따질 필요 없어요. 어떤 통계 자료를 봤는데 30년 투자 시 이제 A, B란 두 사람이 매월 최고점에서 투자한 사람과 최저점에서 투자한 사람 수익률 차이는 0.9%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2억 정도 차이가 있지만 고점과 저점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정해진 날에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꿀잠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상 이까지만 하겠는데 오늘 설명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좋은 효과가 아직 있어요. 아직 세액 공제받은 금액의 재투자 복리 효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700만원에 대해서 16.5%인가 16.4% 세액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1년에 111만원 정도 환급받거든요. 이 111만원을 다시 재투자하고 그 복리 효과는 아직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죠. 그리고 과세 이연 효과, 연금 수령할 때까지 아까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 과세 이연 효과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따진다면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